빡쌤과 함께하는 1등급 수학 빡쌤이야. 오늘은 13번 문항입니다. 13번 문항 출제 경향을 보면 삼가함수 문제 한 문제, 수열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연도별로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문제, 수열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곱이 여덟 번째 항의 8 빼고 이 식을 만족했을 때 두 번째 항의 값은 이런 문제인데, 일단은 포인트 자체가 여기를 우선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노베 친구들은 보자마자 여기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일반항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시각으로 봐볼까요? 세 번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네 번째 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곱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뭐랑 연결이죠? 등비수열이니까 등비 중항이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이 제곱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뭐가?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의 제곱. 그럼 좀 더 정리해보면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그거의 제곱이니까 A제곱, R의 6제곱이 될 것 같아요. 두 개 곱하면 똑같이는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시각까지 길러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봐봤어요. 그 다음에 요소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냅시다. 이거를 그대로 수식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즉, 저걸 가져오면 6제곱이 8 곱하기 A 8번째 항이니까 AR의 7제곱. 약분을 해볼까요? 요거 하나, 여기도 하나. 결국은 A가 8R. 그 다음에 바로 첫째 항이 음수라는 힌트가 있었죠. 그러면 첫째 항이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R도 음수겠죠. 그래서 R도 음수다. 이렇게 힌트가 연결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대로 써볼게요. 일반항으로. 첫 번째 A, AR.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배. 요렇게. 그러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을 벗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양수면 그냥 벗겨지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분하게 해봅시다. A 더하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항은 음수, R도 음수. 그러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그래서 그냥 벗겨져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R이 음수긴 한데 제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죠?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양수 곱하기 첫 번째 항 음수, 음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기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보이죠? 묶어야 될 게 보이죠? 마이너스 A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2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 대신에 뭐 8R을 집어넣어도 되긴 하는데 집어넣고 한번 써볼까요? R에 대한 모든 식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하,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2, 1, 1, 1 맞불. 그러면 굳이 안 쓰더라도 R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인데 R이 음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R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우린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죠? 두 번째 항을 구해야 되거든요. A 두 번째 항. 그래서 A는 AR에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지금 A가 몇이었죠? A도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A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론은 2 이렇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갑시다.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2인 수열 A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K는 1부터서 16까지 시그마 AK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몇 번 봐왔는데 특정 항부터 이렇게 파생시켜서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첫 번째 항부터 쭉 이렇게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어차피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 노베 친구들이 이 문제가 여기가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복잡한 것도 나와. 근데 등차 등비가 나오면 당연히 편한데 우리가
수열이라는 본원적인 의미가 수열의 숫자의 나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대입으로 일단은 먼저 써보는 걸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열이네? 숫자의 나열이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빡셈을 좀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항부터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항 n에다 1을 넣으니까 쭉 가서 여기가 판단이 되면 여기에 넣을지 여기에 넣을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지금 2예요. 8보다 작으면 8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2라는 건 8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3 이렇게 되겠네요. 세 번째 항 똑같이 2를 넣으면 두 번째 항이 8보다 작네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항이 계속해서 8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9.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9는 당연히 처음으로 8보다 커졌어요. 그럼 다 여기다 넣으시면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좀만 더 해볼게요. 여섯 번째 항은 3은 8보다 작으니까 5. 느낌 알겠어요. 여기서 스톱 하셔야 돼요. 반복성이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쭉. 첫 번째 항 2, 두 번째 항 3, 5, 9. 당연히 다섯 번째 항 3, 5, 9. 즉 3, 5, 9가 반복되는 거죠. 근데 16번째니까 그냥 쭉 써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5, 14, 15, 16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더해 주시면 되죠. 근데 당연히 3, 5, 9가 반복됐으니까 얘를 더합시다. 3 더하기 5 더하기 9 그러면 17. 17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또 까먹지 말고 앞에 2 있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위에 곱하면 85. 결론은 87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단순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항부터 이렇게 파생시킨 게 좀 더 어렵고, 얘 같은 경우는 반복성이 있는데 어떤 특정항 어떻게 뭐 지수배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건 특징은 정확하게 뽑아내려고만 노력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노베 친구들은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첫째 항이 2분의 1 이걸 만족한다. 근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했을 때 n번째까지 합이 10을 만족하는 m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고민도 하지 맙시다. 바로 스타트. 첫째 항부터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항 구해졌으니까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있거든요.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치 하니까 마이너스 2 하면 2.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되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은 여기 또 수습하시면 되죠. 왜? 반복이 되고 있네. 한번 또 써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항 2분의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 2분의 1. 한 번만 써볼게요. 이렇게 반복되겠죠. 이 세 개가.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해가지고 일단 몇이 나와야 돼요? 11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합이기 때문에 아까 합 어떻게 구했죠? 전 문제도 반복성 있는 거를 가지고 곱하기 몇 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더해봅시다. 더하기 1이네요. 그러면 2분의 3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분의 3이 쭉쭉쭉 더해가면서 11이 나오면 좋겠지만 11에 가깝게 가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얘는 분모가 2이기 때문에 얘를 분수로 바꾸면 2분의 22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에다 바로 몇 번? 7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게 7번 반복되면 당연히 여기까지 합이 2분의 3 곱하기 7이기 때문에 2분의 21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여기가 몇 번 반복된다? 7번. 그럼 2분의 3을
7번 더한다. 그럼 당연히 곱하기 7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도 당연히 여기까지니까 반복성을 뒤에서 계속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 그쵸? 여기까지가 딱 더하면 2분의 21 더하기 2분의 1이 2분의 22가 돼서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몇 번째 항인지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여기까지. 6번째, 7번 반복됐다. 여기가 몇 번? 21번째 항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가 몇 번째 항? 22번째 항. 그래서 M값은 당연히 22가 답이겠네요. 아까랑 동일한 형태예요. 근데 한번 정리할까요? 수열, 숫자의 나열이다. 해보자.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마지막 상가함수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 하나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다. 세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넓이 구하는 식 일단 한번 써볼까요? 부채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L이 R 세타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 그럼 우리는 반지름 알았으니까 이 세타만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즉 1/4분이 어떤 각이고 각의 크기를 세타라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라고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오늘의 키포인트, 동경일치. 여기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여기입니다. 우선은 동경이라는 거는 이걸 뜻해요. 동경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 그냥 일반 각으로 표현했는데 30도, 60도 이렇게 봤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회전이 되거든요. 숫자로 예를 들면 30도 너무나 편안하죠. 390도 봐볼까요? 얘도 편안해요. 사실은 어떻게? 한 바퀴를 더 돌고 30도 더 간 거잖아. 근데 당연히 각으로는 이게 엄청 큰 각이지. 근데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30도랑 390도라는 건 한 바퀴 다 돌고 30도가 간 거니까 뭐가 일치돼요? 동경이 일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바퀴 도는 720도 있다가 또 30도를 넣으면 750도 당연히 어떻게 된 거예요? 동경이 일치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표현 방식은 차가 지금 보면 2파이 곱하기 아닌데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각을 첫 번째 뭐 30도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30도 더 갔으니까 390도죠. 그럼 빼봐. 360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도 빼보면 되거든요. 두 바퀴 돌고 720도 가서 30도가 더 갔으니까 그 30도를 빼면 720도가 돼요. 아하, 그러니까 차이가 무조건 2파이에 대한 정수배가 되는 거죠. 2파이라는 건 360도니까 360도, 720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조건 동경이 일치한다의 문제는 차가 2n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문제 바로 까먹기 전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세타와 8세타가 동경일치. 우리는 한글을 바로 수식으로 8세타 빼기 세타는 2n파이 이렇게. 그럼 끝까지 7세타는 2n파이, 세타는 7분의 2n파이. 그럼 당연히 정수니까 0, 1, 2, 마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2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1 넣으면 7분의 2파이, 2 넣으면 7분의 4파이 이렇게 될 텐데 얘랑 비교해 볼까요? 14로 통분하면 7분의 7파, 14분의 7파이, 14분의 8파. 얘가 훨 크죠? 그러니까 범위 밖의 문제니까 얘가 세타가 되겠네요. 근데 당연히 동경일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 각이 구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지죠. 왜? 넓이를 구하라 했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여기다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7분의 2파이에다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약분돼서 2 결국은 7분의 4파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경일치, 뭐 Y축 대칭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3번 문제 완료! 노베이스 탈출 성공!